쿼터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보면 결국 그 얘기를 계속하자. 왜 우리는 비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쿼터도 이렇게 안 되고 있고 FTA가 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지까지는 안 가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결국 외지까지를 간 언론이 있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쿼터가 없죠. 우리는. 네, 없어요. 예,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는 쿼터에 제한이 없는데 네, 그렇죠. 우리는 쿼터 자체가 없어요. 네,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 쿼터가 없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FTA를 했잖아. 그렇죠. 하면서 너네 왜 하는 거야? FTA 맺고 나서 그 이후에 비준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라고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정쟁으로 4년을 러비했잖아요. 이게. 이야, 노무현 정부 때도 FTA 하겠다 했다가 결국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나게 공격받고 그래서 결국 이제 탄핵 소추까지 당하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결국 못했어요. 이거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FTA를 체결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비준을 그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이 미와 FTA 체결할 때 전용 비자 이 쿼터를 왜 확보를 못했는가? 호주는 FTA 타결 1년 만에 특별 비자 쿼터를 1,500명이나 얻어낸 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호주가 지금 최대치긴 합니다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 4년이나 걸리는 이 비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여기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일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인사인 사람이죠. 근데 뭐 이제 약간 그래도 좀 정파성보다는 좀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비춰진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 네. 자, 여기에서 2007년에 이제 한국은 협상을 이제 통해서 이스타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 단기 무비자 입국이잖아요. 이 시행에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별도 전문직 비자 이번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을 도입하는 의회 입법을 미 행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라는 서한까지도 받아냈대요. 그리고 나서 정권을 뺏겼죠. 그렇죠. 바로 이명박 정부가 따당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때부터 얼굴을 바꿉니다. 네. 야당이 야당 플러스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될 단체들, 시민단체들, 쭉 이어지는 농민단체, 노조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곳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FTA 반대한다. 결국 기껏해서 다 이제 다독여 놨더니까 이제 정권 넘어갔다고 바로 FTA 반대 운동하면서 국회 비준이 무기한으로 지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때는 진짜 완전히 그냥 저지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틈을 타가지고 이때 이제 부시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바뀌잖아요, 미국도. 네. 그러면서 오바마 미 행정부가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이제 요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잘 풀어낸 게 이제 이명박 정부긴 한데 이 상황에서 최루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최루탄 사건 여러분 혹시 잊고 계실까봐 이거 좀 이미지 갖고 왔거든요. 이거 이미지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야 이게 지금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후 2시에 여기 아래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최루탄을 터뜨리면 그 최루 분말이 바닥에 깔리잖아요. 그 분말 가루를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정의화 부의장에게 막 던지기도 하고 이런 그림으로 보면 이런데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후 2시에 이제 한나라당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총을 개최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본회의장으로 향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손학규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이 기습 점거했다더라 해서 본회의장으로 이제 레이드를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박희태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만 8분 만에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단상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립니다. 이야. 저 때가 이제 아직 동물국회. 지금도 뭐 지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 이전인 거죠. 지금은 그냥 동물. 네. 국회 빼도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의화 부의장을 향해서 이제 뿌리고 뭐 가루도 모아가지고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장석을 비우게 됐고 경위들이 이제 김선동 의원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루가루를 일단 피했다가 다시 본회의장에 이제 재입장을 해서 정부 의장도 다시 돌아오고 본회의 개의를 한 다음에 결국은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라당에 의해서 이제 단독으로 거의 이렇게 통과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제 산회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FTA 비준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못하게 하려고 최루탄 터뜨리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못하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눈이 좀 아프시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러한 반대로 결국은 완전 엄청나게 지연되다가 결국 비준이 됐습니다. 이런 환경이었는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자 문제가 분명히 이거 처음에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이걸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저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그걸 논의할 이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이 FTA 관련된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좀 선제적인 조치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기업들마저도 대미 투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이런 전문직 비자에 대한 이렇게 수요가 적기도 했고 당시 이제 미국에 있는 뭐 한인 사회나 뭐 이런 사람들 쪽에서만 이렇게 좀 많이 요청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려니까 이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거 기가 막히죠. 이거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난리를 치니까 더 이상 할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발목 잡힌 게 뻔하니까. 그렇죠. 우선 FTA 이거 자체를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네. 우여곡절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이 우리나라 기업의 이 투자가 이 정도까지는 네. 아니었던 거고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네.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의 노력이 2012년 13년부터 있었는데 네. 근데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렸던 거죠. 맞습니다. 그럼 또 뭐 온 천지가 반미였고 그 당시에. 네. 예, 그리고 뭐 계속 집회도 계속 이어졌었고 임기 초에는 광우병, 근데 임기 이후에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집회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 관련해 가지고 반미 집회는 계속 열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미국 비자 확대를 계속 요청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홍익헌님 말씀처럼 후순위로 계속 이제 밀리게 된 거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고된 사태였다고. 그렇죠. 예. 네. 와, 이거는 정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건 당연히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제 와서야 비자 체계 개선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비자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좋은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일을 처리해야 될 이 담당자들이 민주당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파 정부였으면 이거 얼마나 발목 잡았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도 윤 대통령 내려와라 하면서 비자 확대에는 또 발목을 잡았을 거라고요. 예, 그런데 차라리 차제에 지금 민주당 정부니까 니들이 책임지고 그럼 이걸 늘려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공장 건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 네. 거의 가장 큰 규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그 규모가 손꼽히는 크죠. 규모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형평성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이제 비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제대로 좀 해결을 해야 네. 되는데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자꾸 의심이 되는 건 저만일까요? 아니죠. 네. 절대 아니죠. 아니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기업이 투자를 받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친다는데 그게 또 그렇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공장을 대규모 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근처에다가 공항을 지어줬어요. 네. 예, 주정부에서 공항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저 전남 쪽에 그 기업에서 6천억인가 그 뜯어가지고 지역 사람들한테 뿌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기업을 거기도 공장을 건설하면은 감히 우리 땅에다가 우리 물 쓰고 우리 전기 쓰니까 여기 와서 우리 인프라 썼으니까 돈 좀 내놔봐. 그렇죠. 예, 우리 동네 사람들 나눠주게. 네. 지역구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악랄한 대기업한테 뜯어서 여러분께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기업 야 고맙네. 그럼 다니기 편하게 공항 씌워줄게. 네. 야, 이렇게까지 했던 미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단지 우리나라한테 지금 뭐랄까요? 뭐 공격성, 뭐 징계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불법 사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이 노동자들이 미국 정부 내를 흔들려고 하는 미국 내의 좌파 이 집단들과 같이 묶여가지고 또 시위도 했고 여러 가지가 엮여 있으니까 그 불법 사실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그러면은 지난번에 트럼프와 협상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하자 보니까 네. 과연 트럼프와 이명박이래요. 이재명이 만났을 때 네. 과연 이 비공개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고 무슨 협상이 있었던 건지 예. 궁금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의 얘기가 계속 다 다르잖아요. 예. 뭐가 진실이냐. 예. 근데 저는 이 정책실장이 어제 한 얘기가 결국은 미국의 말이 맞다라고 실토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네요. 네. 들어볼까요?
예, 정찰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근데 이 3,500억 달러가 다가 아니지만 일단 그쵸. 이것만 1차적으로 관세 협상을 했을 때 네. 그때 3,500 플러스 에너지 1,000억 불이었던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3,500억 불을 가지고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말이 달랐어요. 예. 우리나라는 저거 대부분이 대출 등 간접이다. 그렇죠. 미국은 무슨 소리냐? 저거 다 직접이고 미국에게 굉장히 이익이 돌아오는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주장이 일본 모델이잖아요. 네. 예, 일본 모델처럼 실질적으로 현금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증이다.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우겼는데 네. 미국은 아니 트럼프 심지어 우리 대통령이 직접 지정한 사업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현금성 투자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와요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3,500억 달러를 조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에서 300억 달러를 넘기가 어렵대요.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3,500억 달러 그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왜 덜컥 합의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다 직접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그 협상 이후에 얘기했던 네. 본인들이 얘기했던 이거 간접 투자라고 했던 건 그냥 말 그대로 협상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엄연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기 전 협상 직전까지도 그런 말을 했으면 괜찮아요. 네, 예, 그렇죠. 그때는 주장을 얘기할 때니까. 우리 측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할 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 협상 그 시점부터는 무조건 그 시점부터는 일단은 모르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대화가 나와가지고 결과를 알면은 여기 대해서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네, 아니 그리고 예. 지금 그게 협상 이후에 나왔던 설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장을 했지만 미국에서 이런 주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혹은 뭐 지금 이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정확한 설명인데 맞아요. 그 당시 이재명 정부의 김용범 정책실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미국이 지금 자기네 내수용으로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간접 투자가 맞다라고 네. 얘기한 게 누굽니까? 그 내수용은 우리였네요. 그렇죠. 예. 정말. 네, 내수용이 정말 우리였던 게 예.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게 아니라 늘 속는 거는 우리였다. 저는 그래서 어제 저 얘기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결과적으로 앞서서 협상 결과가 아니라 그냥 네. 우리나라 주장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밖에는 아닌 거잖아요. 애초에 감당을 못할 일이었어요. 네. 예, 우리나라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게 300억이 안 된다면 3,500억 불을 어떻게 해. 이게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트럼프의 임기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봐봐야 지금 4년? 그 정도밖에 네. 안 돼요. 네. 그럼 4, 30 해봤자 와 요즘 반도 못 채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수준으로 저게 가능한 돈이야 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전체를 다 합치면 외환보유고를 훌쩍 넘잖아요. 그렇죠. 예. 참 심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거 좀 뭐랄까 제대로 된 이 평가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정보를 오픈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금 예. 뭐가 맞는 거야, 뭐가 그러니까요. 맞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뿐만 아니라 기자들끼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뭐가 네. 맞는 거냐고. 맞아요. 예, 맞죠.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